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 수가 4만 명이 넘어가면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의 증가 수치도 미 전역의 자택 대피령, 비상사태 등이 내려질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어제인 25일 증가량은 그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미국의 신규 확진 환자는 4만 18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49명 증가했습니다. 최다 확진 5개 주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조지아주입니다. 텍사스주는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가 5,960명 늘었고 입원 환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플로리다주 신규 확진 환자 5,440명, 캘리포니아주 확진 환자 5,004명 증가했습니다. 어제 하루 최다 신규 사망자 발생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 80명, 조지아 47명, 플로리다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드오미터의 오늘 오전 10시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250만 5,909명, 누적 사망자는 12만 6,8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보건당국의 25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7만 1,095명, 누적 사망자는 2,7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확진 환자는 1,714명 늘었고 사망자는 47명 증가했습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의 경우 전날보다 확진 환자가 187명 증가해 7,223명, 사망자는 167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 대비 111명 증가해 6,163명, 사망자는 309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 대비 100명 증가한 5,258명, 사망자 1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진 환자 숫자의 10배일 수 있다는 관측을 발표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혈액 샘플 조사를 통해 미국인의 5%에서 8%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2,500만 명으로 현재 미국 내 확진 환자보다 10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아직 팬데믹이 끝난 것이 아니며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CDC 측은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현재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한 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조지아주의 각지에서 무료로 코로나19 테스트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테스트 장소를 안내해드립니다. 조지아주 전역의 테스트 장소는 조지아주 보건당국 웹사이트 조지아 테스팅 사이트 항목에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장소를 선택하시고 전화 또는 웹사이트에서 기본 정보를 기입하면 쉽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CBS를 통한 테스트 예약 방법입니다. CBS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집코드를 입력하시면 가까운 테스트 장소가 안내됩니다. 이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신 뒤 예약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 위치한 테스트 장소는 귀넷 뉴튼 락데일 합동보건국이 운영하는 테스트 장소가 있습니다.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테스트는 자가검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체 비용은 무료입니다. 지난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연설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했던 비밀 경호국 요원 10여 명에게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측은 그동안 대통령에게 근접하는 사람들은 모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안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자가격리 조치로 그동안 털사 유세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행동을 보이자 자가격리 조치 배경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인 26일 오후 2시 증오범죄 법안 HB 416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B 416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종, 종교, 성별 등을 겨냥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경범죄의 경우 징역 최대 12개월 혹은 $5,000의 벌금, 중범죄의 경우 징역 최대 2년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23일 주 상하원이 해당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지금까지 증오범죄법이 없는 4개 주 중 하나였습니다.
시민이 공공장소에서 경찰이 촬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며 만약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25일 보도한 뉴욕대 수정헌법 1조 감시센터 지침서에 따르면 경찰이 자신을 촬영하는 시민을 저지하거나 해당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위헌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시센터 설립자 스티븐 솔로몬 교수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은 전국적인 반인종차별 기류 속에서 시민들이 경찰을 촬영하려다가 저지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와중에 나온 곳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지아주 의회 올해 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된 후 복귀한 의회는 지난 2주간 증오범죄 법안, 주류 배달 법안 등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세금 우대 조치 감축안, 기업 법적 책임 보호 법안 등 여러 안건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10% 감축된 주 예산안이 오늘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감축은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상원군사위원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에는 행정부가 주한 미군을 현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의회 승인이 있기 전 90일 동안은 주한 미군을 현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9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해 현재 계획되고 있던 2개 공장 이외에 추가로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3월부터 커머스시에서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착공에 들어간 바 있으며 올해 7월에 두 번째 공장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